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대특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10월이죠. 바로 이 신인근의 국방TV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한국의 원양 어선이었던 골든 레이크 801이 아프리카의 라스팔마스에서 폐선 처리됐었습니다. 12년 전에. 그게 지금 한국에 나타나서 인천해양경찰청 부두와 그리고 이제 황해도 NLL 넘어 북한 지역을 오가고 있는 그 항적을 선박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것을 고발했던 적이 있죠. 그거 아마 누군가가 미국 국무부에 신고를 해서 뭐 포상금을 탔다라는 설도 있던데, 아무튼 또 그 이후에 제가 또 올해는 또 존 볼턴 전 NSC 그 보좌관이죠. 그 존 볼턴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 아무도 6조 원, 5조 원 이런 방위비 분담금을 이런 식으로 제시할 줄 몰랐는데 그것을 제가 최초 공개를 했고, 그때 이제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서 많은 댓글이 뭐 뻥치지 마라 뭐 이런 글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몇 달 앞서서 그 방위비 분담금은 제가 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이것은 중국과 북한을 완전히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 국정원과 미국 CIA 그리고 국무부는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종입니다. 중국이 불법으로 북한 노동자 700명의 채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북한 노동자의 송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죠.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을까지 이제 성공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2017년도는 정말 전쟁이 일어날 직전까지 갔던 그런 위기였죠. 그때 2017년 8월 6일 날 이런 안보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 내에 북한 주민에 부여된 노동허가 총 건수가 본 결의 채택 시점의 총 허가 건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딱 요만큼만 이 쿼터를 정해놓고 이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는 인건비 돈이 달러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북한 단체 또는 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 또는 추가 투자를 통한 기존 합작사업의 확장을 금지할 것을 결의한다. 이게 이제 12조죠. 이게 바로 2017년 8월 6일 날 발효되었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제2371호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다시 또 추가됐습니다. 뭐가 추가됐냐? 모든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 승인의 신규 발행 및 기존 고용 계약의 연장을 금지하도록 결정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2019년 말까지 비자까지 종료시켜야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2019년 말까지는 다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2017년 9월 12일 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를 통해서 북한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즉 북한의 인력이 노동자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북한에 그들의 인건비로 인한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는 신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제보는 꽤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혹시 제 동영상 공개를 통해서 혹시 꼬리가 잘라질까봐 제가 미 국무부에도 사실은 신고를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관련해서 저에게 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정원, 통일부, 그리고 미국 국가정보국, CIA, 그리고 국무부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제보를 받았느냐?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의 의류회사가 노동자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제가 제보받았습니다. 자, 이겁니다. 사진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낸 계약서입니다. 저는 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작된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는 관계기관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약서 중화인민공화국 련영 단동 해림 제2유한공사 이하 가입니다. 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명무역회사 이하 나입니다. 나 측이라고 하고 이 기술교류 및 합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맺는다. 자, 가 측은 누구냐? 중화인민공화국 련영성 단동 해림 제2유한공사 법적인 주소는 련영성 동항시 대고산 경제개발구에 있고요. 법인 대표는 임상비라는 사람입니다. 나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명무역회사고 주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낙랑구역 정호2동에 있고요. 법인 대표는 리상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 자, 핵심 내용입니다. 가 측, 즉 중국은 나 측, 즉 북한입니다. 북한 측에서 2019년 8월 말까지 700명의 기술 인원을 중국 련영성, 단동, 동항시, 고산진에 파견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파견 인원 및 파견 날짜는 다음과 같다. 2019년 5월 30일 전까지 100명, 2019년 6월 30일까지 450명, 2019년 8월 30일까지 150명을 보내라. 이제 700명입니다. 뭐 거기에 뭐 주방 3명, 통역 2명, 기타 숙련 재봉 기능공 691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중국 거주 기간은 5년이다. 이제 5년 동안 노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측, 즉 북한입니다. 북한 측은 계약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보증해야 한다. 조선 측 인원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사사로운 외출, 비상상해, 사망을 포함 탈출 등으로 생산된 후과에 대해서는 북한 측에서 책임진다. 북한 측은 파견되는 인원 691명의 재봉기능공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재봉공은 성별은 여자라야 되고 연령은 18세에서 35세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고의적으로 뭐 중국 법률을 위반하고 또 중국 측 기술 관리 인원의 기술 지도를 고의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거절을 하는 경우에 뭐 이렇게 이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세부 조항이 쭉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부 조항들을 뭐 제가 다 읽기엔 너무 길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중국 측, 즉 가 측, 갑이죠. 그 중국 측에 아주 유리한 거의 뭐 굴욕적인 그런 계약을 맺고 있어요. 북한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 측, 즉 중국 측은 나 측, 즉 북한 측 인원이 중국 입국 후 24시간 내에 현지 공안 부분에 통보한다. 형세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 입국 수속을 교체하거나 보충할 경우에 중국 측은 북한 측 인원이 입국 1년 후의 건강검사 연락 작업을 책임진다. 공장에서 단동 세관까지의 왕복 로비는 가 측에서, 즉 중국 측에서 책임진다. 라고 쭉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숙련기능공의 로임은 1인당 월 2,100위안 인민비, 즉, 2,100위안이다. 식비 포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기간 첫 달 로임은 1인당 월 750위안, 그리고 두 번째 달 임금은 1인당 월 1,000위안, 세 번째 달 임금은 1,200에서 1,800위안 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 측 인원의 숙박비와 건물 관리비는 중국 측에서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2,100위안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로 조사를 해보니까 35만 1,000원 정도 됩니다. 35만 1,000원. 여기 이제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식비는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것을 빼면 한 30만 원 정도가 남죠. 그럼 달러로 하면은 월 한 3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월 300달러. 이게 지금 700명이니까 물론 뭐 여기 이제 그 관리 인원은 3,000위안 뭐 이렇게 좀 위안이 좀 그 다릅니다. 이제 관리직은. 그렇지만 이제 다 2,100위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관리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2,100위안이라고 했을 때 월 21만 달러입니다. 그것을 연간으로 치면은 252만 달러. 자, 이 공장에서 연간 252만 달러의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252만 달러.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뚫리고 있습니다. 비단 이 공장 하나뿐일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단 이 공장 하나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35만 원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의 여기 보면은 완전히 중국 측 어떤 관리자에 복종해야 되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싸게 회사를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중국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지금 사업이고 북한 측에서도 지금 완전히 달러가 다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700명 보내서 연 250만 달러의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통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여기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금은 매월 15일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불가항력인 조건이 또 있는데 이 불가항력인 조건은 중조 양국의 정치 변화, 전쟁, 자연재해, 질병 등 불가항력 조건이 발생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쌍방은 책임지지 않는다. 불가항력 조건이 제거된 후에 쌍방은 계속 본 계약 조건을 이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거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본 계약서 유효기간은 쌍방 대표가 수표, 그러니까 서명을 한 거죠. 수표 및 북한 측 인원의 중국 입국 후부터 5년이다. 계약 유효기간 만기 6개월 전에 임의의 한 측이, 그러니까 어떤 양측 중에서 한 측이 계약 해제 통지서를 제출해야 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3년 연장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5년 기본으로 하고 중국이든 북한이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지 않으면, 통보하지 않으면 6개월 전에 그냥 자동으로 3년 연장돼서 8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딜로 인해서 북한은 중국에게 지금 최소 5년의 달러를 확보하게 됐죠. 그것만 해도 1250만 달러. 1250만 달러. 그리고 3년 연장이 되죠. 이제 8년. 그러면 2천만 달러를 확보하게 되는 공작을 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제 중국 단동 해림제 유한공사 대표 임상비 해서 사진을 이렇게 도장 찍었고, 조선 창명무역회사 대표 해서 지금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서명도 이렇게 했고요. 자, 저로서는 저에게 전달된 이 사진 파일이,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미 미국 국무부에 전달했고 대한민국 경찰에도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과가 궁금해서 기다리다가 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마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숨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허위다. 신인균 당신이 속은 거다. 이건 가짜다. 라고 밝혀주시면 정말 마음 편하겠고요. 아, 대북 제재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마음 편하겠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 측에 전달을 했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북 제재 구멍이 이렇게 뚫렸는데 유관기관 뭐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이런 식으로 달러가 겨우 이 공장 하나에서 연간 250만 달러가 들어가고 이 계약기간 총 2천만 달러가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게 이 공장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국가정보원, 미 국무부, CIA 나서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질서, 불법으로 핵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 국무부, CIA는 나서주십시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이죠.
중국에 대한 강력한 동참 압박, 대북 제재 동참 압박을 중국에게 더 강력하게 하세요. 지금 북한 물가는 완전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 또한 완전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밝혔지만은 북한의 물가는 완전히 안정되어 있고 석유, 기름, 디젤, 경유, 가솔린, 휘발유 전부 가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안정되어 있습니다. 식량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올 초에 유엔 식량기구에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올해 최악이다.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을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우리 측으로부터 쌀을 5만 톤 북한에게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완전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딘가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뭐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시행 각오 없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이가 겁을 내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권을 연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틈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름에 있어서도 전혀 겁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핵을 머리 위에 얹고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끌고 있는 세계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처럼 뭐 몇 년 각오하지 뭐 라고 딱 마음먹고 덤비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김정은이 설정한 협상시한 한 달 남았습니다. 김정은이 협상 끝이다 라고 선언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 이제 봐줄 만큼 봐줬다. 지금부터 다시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로 돌아간다. 그동안 김정은은 나의 훌륭한 친구였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김정은은 내가 2017년에 생각했듯이 미친 개였다. 라고 다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에 대한 레짐 체인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고 미국이 동맹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가차없이 대한민국 정부를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한 이런 완전히 누수가 되고 있는 제재 상태, 그게 중국이든 대한민국 정부든 전부 확실하게 차단해서 제재해서 그리고 그 제재 너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레짐 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실행 의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미 정부 유관기관 반드시 조사해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